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영상은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 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제 막 전면 절대평가로 된다는 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시에도 내신이 반영되면서 이제 생기부 상장 등이 반영되지 않고 또 세특관도 줄어들어서 사실상 내신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고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사실은 이제 내신이란 것이 전국의 학교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선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와 같은 이제 지방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방 일반고 중에서도 좀 내신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가 아니라 좀 학교 시험이 좀 쉽게 나온다 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국어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어의 내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바로 학교 선생님의 문제 스타일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내신에 있어서 모든 과목의 기본이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는 이제 외부 지문 출제와 좀 어려운 개념 적용을 통해 문제 난이도를 올리기보다는 교과서와 학습지 중심적인 좀 쉬운 문제를 나오는 대신 좀 많은 문제수와 좀 실수를 유발하는 좀 함정을 많이 파놓거나 서술형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깎는 형식으로 1등급을 변별을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좀 다르게 공부해가지고 1학기 1차 고사에선 등수가 29등으로 나왔었어요. 그 후에 바로 저는 공부법을 수정하여가지고 다른 외부 지문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제 교과서 학습지를 중심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좀 등수를 올렸지만 서술형에서 좀 깎이긴 깎여가지고 학기말 등수는 15등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1학기 때는요. 그리고 저는 2학기 때 이제 바로 대비를 했죠. 그리고 2학기 때 이제 좀 제가 생각하기로 문제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객관식 배점은 막 1.5점, 2.5점 등으로 이제 그렇게 크지 않는 반면 좀 서술형에서 조건 하나 놓치면 바로 막 3.5점씩 깎아버린다는 것을 좀 파악해가지고 서술형에서 많이 깎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거기에 되게 많이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2학기 때는 이제 중간 기말 전부 다 서술형만 100점을 받고 이제 객관식만 한두 개씩 틀려가지고 학기말에서도 중간고사에서도 전부 다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학교별 선생님 문제 출제 스타일을 파악하면서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내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 스타일을 파악했다면 이제 내신 대비 자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내신 대비 자료를 이제 교과서 학습지와 또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리고 족보닷컴을 활용해서 대비했는데요. 국어학원에 가면 또 정말 많은 자료들 뽑아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저와 같은 분들께서는 족보닷컴이나 백발백중 기출문제집이라고 해주고 그런 기출문제집을 구매해가지고 풀어보신다면 문제 수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적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 수는 아마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학원을 가든지 이제 가지 않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스타일의 파악, 그 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중심으로 한 모든 개념과 작품을 단거나 하여가지고 암기를 하고 이제 자습서, 평가 문제집, 족보닷컴, 백발백중과 같은 문제들로 훈련하시는 방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내신 대비 강좌로 이제 메가스터디나 대성마이맥 같은 인강 사이트에서 되게 활용을 많이 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학을 말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험 기간에 수학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수학에 또 자신이 조금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모의고사로 치면 전교 1등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시험 기간 전에 여태까지 풀어왔던 문제집들을 다시 복습을 하고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를 한 2번 정도 다시 풀어보는 정도로 공부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공부하니까 1학기 때는 이제 1등급이 나오고 2학기 때는 이제 13등 2등급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스스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제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점수를 틀렸다기보다는 좀 타임 어택을 통한 실수 줄이기 싸움이었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제가 많이 풀어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실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1등급 확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을 받는 방법은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실전 연습이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모의고사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지는 않거든요. 차분히 좀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좀 풀어나가는데 좀 그거랑은 많이 다른 시험이 내신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 중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험은 이제 좀 외부에서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서 변별을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좀 다른 문제집들을 집중적으로 풀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고 이제 부교재에서 문제를 똑같이 이제 답까지 똑같이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변형해 가지고 내거나 그렇게 거의 90% 이상이 다 부교재에서 출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결국 학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시험이 나오니까 학교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연습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내신은 이제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을 갈리는 이제 피말리는 경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실수가 자신의 등급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실수 줄이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영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어는 정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통암기 과목이에요. 좀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외우냐 싸움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과목 중 하나로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지문을 통째로 다 외운다면 제가 무조건 1등급이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적게는 이제 30개, 40개부터 이제 50개, 60개 또 많은 학교들은 거의 100개 가까운 지문들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지문의 개수가 적은 중간고사는 1등급이 나왔는데 등수로 이제 2차고사에서는 통째로 망하면서 막 1학기 때는 이제 3등급 1등도 해보고 2학기에는 뭐 어떻게 공부법을 수정해서 2등급 2등까지는 올렸지만 이제 1등급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제 사실 1학기 때까지는 모든 문장을 외우는 것은 불가능이라 생각하고 이제 한 지문에서 이제 중요한 문장 한 두세 문장 정도만 암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공부하니까 이제 내가 외운 문장만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었고 또 지문의 양도 많았기 때문에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완전 전면 공부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영어는 이제 시험 기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험 치기 한 4주 전부터 매일 두세 개의 지문을 외웠고 그렇게 외우면서 매일매일 또 외우고 하니까 등수는 오르더라고요. 제가 외우는 것에 팁을 주자면 좀 이그젠포유나 족보닷컴 또는 이제 메가스터디 내신 대비 강좌를 참고해서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이제 서술형 문장들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고 또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찍어주는 문장이나 이제 문법 사항들을 중심으로 외우시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날 잡아가지고 영어만 외우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 매일매일 보면서 암기를 하여야지 시험 칠 때 내가 외운 문장들과 지문들이 생각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외우고 이제 시험 1, 2주 전부터 변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시면 1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저는 그렇게 하면 이제 1등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제 스스로가 영어를 암기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고 좀 사회나 다른 것을 암기하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좀 미루다가 시험에서 망한 케이스거든요. 이제 제발 저처럼 이런 암기가 막 공부냐고 생각하면서 이제 미루지 마시고 1등급을 받고 싶다면 이제 하기 싫어도 꾸준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아마 1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하자면 사실 암기만 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100점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선생님들마다 이제 다르시겠지만 이제 대다수 학교에서 문법 문제나 이제 어휘로 변별을 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제 단기간에 향상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학이나 이제 평상시에 문법과 어휘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은 이제 기본은 이제 사회과학도 기본은 선생님 문제 출제 스타일을 파악한 후 개념을 암기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저는 사회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전부 다 필기를 하였고 선생님이 주신 학습지에 이제 단권화를 해가지고 통암기하고 이제 문제는 자습 수업 평가 문제집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암기를 하고 문제를 그 정도 푸시면 아마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은 인강을 통해서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이제 사회보다는 많이 푸는 것을 추천드리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오투가 굉장히 내신 대비하기에 좋은 문제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과학도 선생님들이 매우 역량이 크기 때문에 내 학교의 내신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는 이제 1학기에는 2등급 2등 그리고 2학기에는 4등으로 1등급을 받았고, 이제 과학은 1학기 때는 1등급이었지만 2학기 때는 12등으로 2등급을 받았는데, 자, 2학기 때도 이제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95점을 받았지만 수행평가에서 좀 깎여가지고 2등급으로 밀린 케이스라 좀 수행평가도 무시하지 말고 꼼꼼히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제 제가 1학기 때는 1.8, 2학기 때는 1.5 내신을 받았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 내신은 선생님 경향 파악 40%, 그리고 암기 40%, 뭐 20% 기본 실력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 막 1, 2점 차이로 내신 등급이 바뀌는 것이 허다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억가를 당한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좀 억가를 당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내신이라는 시험이 이제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좀 천지 차이고 환경과 운도 따르면서 변수도 되게 많은 시험인데, 과연 공정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일단 성적을 잘 받고 싶다면 당연히 기본적인 공부 실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고, 제가 위에서 말한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엄청 세세한 부분까지 말하면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기본적이면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만 담았으니까, 세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제 댓글이나 인스타 DM을 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 대비 자료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과 영상들은 제가 댓글에 많이 다 걸어 놓을 테니까 링크로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